이거 내가 풀어주면서 이 부분 풀어주면서 근데 그때 이 ROC 얘기를 하면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오늘 사실 퀴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퀴즈가 사실 좀 더 간단해 이거보다.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코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코절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n0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hn이 0보다 작다. 이 0보다 작을 때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제로. n이 0보다 작을 때. 코절하다. 이 시스템이 코절하다고. 이게 n0에서 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 요게 이제 인버스 G 트랜스폼 할 때만 필요한 건데 이게 또 HZ를 구해봅시다. 1번에 HZ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YZ는 1번에 YZ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의 YZ 플러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2의 YZ 플러스 XZ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YZ 이쪽 다 넘겨주면은 이쪽 다 이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넘겨주고 YZ 다 묶으면은 1 플러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2승 이게 XZ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HZ라는 게 XZ분의 YZ 이렇게 되니까 결국 1 마이너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 1 플러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HZ는 이거야. 그 다음에 뭐 ROC를 구하여라. ROC는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일단 요걸 이제 이 폴을 먼저 구해야 돼. 폴. ROC를 구하려면 일단 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폴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를 해줘야지. 이게 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 1 플러스 6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6분의 1 Z 마이너스 1승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그럼 이걸 폴을 인수분해 해주면 1이고 이게 3분의 1 6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Z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게 다시 적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에 1 플러스 2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폴이 뭐가 돼?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게 0이 된지 이게 0이 된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이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 Z 마이너스 1승이 1이 되고 Z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Z 인버스가 3이니까 Z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이거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1에 Z 마이너스 1승이 제로다. 이거는 이게 2분의 1승에 Z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Z는 인버스는 마이너스 2다. 결국 Z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ROC라고 해서 뭐 폴 제로 요 그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 단위원 내에 있는지 폴이 어디 있는 거야? 3분의 1 여기 있고 3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는 이게 단위원일 때 이게 반지름 1인 거 마이너스 1 이럴 때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테빌리티가 0보다 큰 거에만 존재한다고 했거든. 0보다 ROC가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려면은 이 폴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사실은 이게 그림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 3분의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큰 거.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되지. ROC는 요 부분이 된다고. 이보다 이 폴보다 요렇게 요 영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Z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 절대값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 ROC는. 그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리고 폴이 단위원 내에 포함이 되니까 폴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둘 다 일보다 작다고 절대값이 둘 다 일보다 작다고 이것도 작고 2분의 1도 일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절대값도 일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만족하네. 만족. 스테이블 하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HN을 구하시오. HN은 구하면은 여기서 이미 뭐 인수분해 했잖아요. 요렇게 분모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코즈를 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HZ가
좀 전에 했지만은 1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해준다고? 이걸 분리해서 적어준다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1 마이너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에 뭐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된다 했지. 이게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a 곱하기 a하고 b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긴 한데 a 곱하기 a가 뭔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a가 3분의 1의 n승으로 될 수도 있고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에 이게 un이 들어가야 되겠네. un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3분의 1의 n승의 u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z가 3분의 1보다 더 큰 경우 이거는 아니 z가 3분의 이게 z가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요 밑으로 내려오면 두 번째 거는 b 곱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의 un 이렇게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의 u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요 때는 z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그럼 z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다 합하면은 물론 AB를 구해야 되지만은 AB를 구했다고 생각하면 AB를 구하면은 이게 결국은 z가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 물론 뭐 0보다는 커야 돼.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인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 요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HN이 이게 요 파트랑 요거 더하기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z가 3분의 1일 때보다 2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요게 되겠지. 요게 되면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요거 더하기 요게 오는 거고 요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2분의 1보다 더 큰 경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요게 오고 더하기 요 파트가 오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코절이라고 했잖아. 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0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런 거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요 둘 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코절하다는 거. 그럼 요 두 개 들어가려면 요 부분이 되지. 그러니까 Z가 2분의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HN이 어떻게 이게 A 곱하기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에 3분의 1의 n승의 un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의 u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AB를 구해야 돼. 이거 AB 어떻게 구했었어 이거? AB는 요거하고 요거 같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구했었어? AB가 이게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통분을 하면은 이걸 1 마이너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1승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의 z 마이너스 1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분모는 a 플러스 2분의 a의 z 마이너스 1승 플러스 b 마이너스 3분의 b의 z 마이너스 1승 이게 뭐가 이게 분모가 1이 같다고 했잖아. 1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1이고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3b는 제로가 되겠지. 이렇게 요 두 가지 식에서 a, b를 구할 수가 있다고. 예. 그럼 뭐 이러면은 a는 어떻게 3분의 2b가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넣으면 되겠네. 3분의 이걸 넣으면은 a는 b 넣으면은 a는 b를 넣으면은 3분의 2b에 플러스 b는 1이 되니까 b는 3분의 5 아니 3분의 5b는 5b는 1이니까 b는 5분의 3 이렇게 되네. b는 5분의 3이네. 그러면 b는 5분의 3이고 a는 이제 뭐 a는 두 개 합해서 1이 된다는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여기에 이게 a가 5분의 2고 a가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ROC 여기 코절리티 하면서 요 폴을 일단 구해야 되고 ROC를 구하는 거는 폴을 구하고 그 제일 바깥
Z로만 생각하면 돼. 폴에다가 제일 바깥으로 생각하면 된다. ROC가. ROC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이상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폴에다가 이것도 폴에다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컴을 ROC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HZ를 구하면은 분모만 생각해주면 뭐 분모인데 1 플러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Z가 1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승이거든. 그럼 이거는 폴에 대한 거 폴을 구해야 된다.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1의 Z 마이너스 2승이 제로 되는 거. 그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Z의 마이너스 2승은 Z의 3분의 1의 Z의 마이너스 2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Z 마이너스 2승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Z는 어떻게 Z의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Z는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이게 폴이라고 폴. 그러니까 폴보다도 더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뭐 루트 1.714보다 작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i. i니까 여기였고 내가 지금 잘못 그렸네. 이게 i니까 리얼 축이 아니에요.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이게. 뭐 둘 다 사실은 요걸 중심으로 이제 원을 그려야 돼. 이 폴을 포함하는 요거보다 이제 밖에 있는 거 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3분의 1인데 절대값보다 커야 되니까 폴 Z가 어떻게 된다고? 루트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요렇게 됩니다. 요게 코절 하려면은 그 바깥을 포함해야 되고 폴보다도 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 뭐 그렇고 오늘은 이제 디지털 필터 스트럭처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 이 부분이 쉬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했던 요런 것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 시스템을 뭐 구현하여라 뭐 하면서 내가 뭐 했던 것들 있잖아. 이게 어디 나온지 모르겠네. 요런 것들 뭐 구현하여라 어디 있어? 뭐 요런 거 구현하여라 뭐 요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쪽 부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피드백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피드백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요게 이제 이거는 피드백 되는 부분 아웃풋이 피드백 되는 거야. 부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 하면 IIR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IIR 필터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없는 부분 이쪽 인풋만 들어가는 부분 인풋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FIR이라고 그래.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피드백이 있으면 계속 Impulse Response가 HN이 이게 무한대까지 가거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뭐 이 파트는 뭐 그냥 사실 너무 쉬워 이거. 그 디지털 필터 스트럭처 해서 그냥 HZ만 구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하여튼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안 돼 이거. 잠깐만. 그래서 뭐 베이직 엘리먼트라고 해서 뭐 우리 예전에 했었죠. 베이직 엘리먼트 우리가 결국 뭐 더하기 뭐 곱하기 그 다음에 딜레이 뭐 요 세 가지로 모두 디지털 필터 요 세 가지 요소로 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IIR 필터 피드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FIR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피드백이 있으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만들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고. 피드백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계속해서 막 영향을 미치니까 인풋만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뭐 사실 이거는 인풋만 들어오는 거고 FIR 인풋만. IIR은 주로 인풋 더하기 이제 피드백 파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루기가 좀 약간 어렵지. 그래서 뭐 디지털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임플리멘트 한다든지 이걸 이제 우리가 필터라고 그래.
근데 필터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시스템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HT, H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인데 이게 시스템 펑션이거든.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펑션.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HF 그다음에 H의 익스포넨셜 J의 E 파이 F 이렇게 하면 이걸 필터라고 그런다고. 필터. 그러니까 이거 주로 시스템이라 얘기하는 거는 물론 좀 더 뭐 반드시 임펄스 리스판스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은 주로 총괄하는 개념이고 타임하고 이 타임과 플러스 프리퀀시 모든 걸 다 어떤 영역에서 보든지 하여튼 뭔가 있는 그걸 우리가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임펄스 리스판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걸 필터라고 얘기한다고 똑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이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보지 않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우리가 그걸 필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필터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지. IIR하고 FIR. IR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말하는 거야. 임펄스 리스판스. 파이나이트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인피니트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스트럭처라고 그러지. 스트럭처. 뭐 어떤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거냐 할 때 뭐 요걸 뭐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름 몰라도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그 필터 스트럭처는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다른 걸로 되고 이제 우리가 이게 IIR 인피니트 듀레이션 이거는 FIR 이건 다 나오는 임펄스 리스판스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 인피니트 파이나이트 듀레이션 임펄스 리스판스 필터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뭐 이거 알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컬시브 뭐 필터라고 하는데 리컬시브가 막 계속 획일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피드백이 존재하는 순간 이게 리컬시브가 될 수밖에 없어. 리컬시브가 피드백이 있으면 계속해서 아웃풋이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 이게. 아웃풋이 1이 됐다가 그다음 또 0.7이 됐다가 뭐 1이 됐다가 뭐 2가 됐다가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MA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 이건 뭐 이 필터에서 종류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막 뭐 나눠 가지고 뭐 오토 리그레시브 뭐 무빙 에버리지 뭐 리컬시브 필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FIR, IIR 이렇게만 알면 돼.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고. 뭐 이거는 전에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그래서 애더 더하게 되는 거, 애더 이렇게 하고 이제 멀티플라이어, 이거는 이제 이게 게인이라고 하지 게인. 곱하기 되는 거,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딜레이 주는 거, 딜레이 엘리먼트. 사실은 플립플랍이야 이거는 플립플랍. 메모리 기능도 하고 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XN이 X1N 어떤 타임 도메인 주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임 도메인이다 보니까 타임에서 이제 이걸 이제 주로 많이 표시를 하지. XN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뭔가 포함이 된다. 요거는 썸은 요게 썸인데 썸 아니면 더하기 뭐 이런 표시인데 뭐 주로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어디에 하나의 노드라고 그러는데 로드라고 그래요. 어떤 모이는 거 요런 걸 노드. 그런데 이런 것들 모이면은 더하기 하라는 거예요. X1N하고 X2N하고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그 다음에 XN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한다. A를 곱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앰플리파이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0.1을 곱하든지 그럼 줄어들겠지만 2를 곱하든지 1.7을 곱하든지 뭐 10을 곱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xn이 있고 뭘 통과하면 이게 플립플랍인 D 플립플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다음에 하면은 요게 z-1승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결국은 그 이전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립플랍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클락이 통과되면은 그 전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 전에 있는 걸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플립플랍이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 뭐 여기 플립플랍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별 상관없어. 뭐 플립플랍이 뭔지 몰라도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가 딜레이 된다. 마치 메모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장이 됐다 그 다음 클락에 뭔가 이게 나가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굳이 플립플랍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 이건 우리 과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우리 DSP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IIR 필터 스트럭처 이걸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 펑션 오브 IIR 이렇게 HZ를 말하는 거예요. HZ IIR 그래서 뭐 이게 AZ분의 BZ 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잖아. 뭐 이때 지금 막 바꾸고 오늘 퀴즈도 마찬가지였고 요 퀴즈도 뭐 결국 HZ 구하는 거니까 어제 퀴즈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어제 뭐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오늘 퀴즈도 마찬가지고 다 HZ 구하는 거잖아. HZ를 우리가 분모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분모 텀 분모가 0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요게 분모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이게 분모를 0으로 만든 걸 폴이라고 하는데 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분모라는 게 HZ에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 결국은 어디 요 피드백 되는 부분으로부터 온 거거든 이게 폴이 피드백 되는 부분 폴이 왜 중요하냐 이게 피드백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게 아웃풋이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HZ로 표시한 거 이거는 이제 인풋 아웃풋 관계에서 나타낸 거예요. YN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 관계 이거는 인풋 아웃풋 관계야. 인풋이 XT고 YT가 아웃풋이라고 할 때 관계. 에서 나타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뭐냐 그 응용 수학에서 배웠던 것들 임펄스 리스판스 구하고 저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뭐가 LTI가 있으면은 XN 대신에 이게 델타 N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HN이 나온다 했잖아. 이렇게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는 건 뭐 이거 뭐 델타 T는 불가능하지만 델타 N은 만들 수 있거든. 델타 N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피드백이 있는 부분이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간단히 HN을 구할 수가 없다고. 없다고. 실제로 불가능해.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델타 N을 0초일 때 1을 넣어보면 되는 거지. 0초일 때 1을 넣으면 그게 델타 N이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HN을 구할 수 없고 실제로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걸 HZ를 구한 다음에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X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N이 이렇게 되는 그 관계에서 관계에서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를 구하고 일단 그 수식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서 아니 이 G 트랜스폼을 해서 HZ를 구하고 HZ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인버스 G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HN을 구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피드백이 있으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통해서 HN을 구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n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뭐 딜레이 되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디퍼런스 이퀘이션.
이퀘이션. 아마 여러분들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할 때 이게 표현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 컨티뉴스 타임인데 yt가 뭐 yt 예를 들어서 yt는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이게 m이 똑같아. 이게 뭐 m까지 있으면 똑같이 뭐 bm이 있으면 어떻게 돼? x에 뭐 d의 n승의 d t의 제곱 뭐 이렇게 n승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이제 m은 1일 때 n개 m의 d의 m승 y d t의 m승 요렇게 나온다.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 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G 트랜스폼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컨티뉴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컨티뉴스 타임. 요게 미분 텀들도 미분 텀들로 이게 미분으로 나타나는 항들이고 이게 G 트랜스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yn이 어떻게 된다? 이게 디퍼런스 똑같아. m은 제로일 때 m에 bm에다가 어떻게 x에 n-m 이렇게 되고 이게 m으로 해야 되겠네. m으로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은 1부터 n까지 m승의 y에 n-m 요렇게 이 딜레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이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요거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디퍼런스 이퀘이션 요렇게 얘기한다.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래서 G 트랜스폼에서는 여기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미분항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 딜레이 되는 항으로 나타난다. 딜레이 되는 딜레이 항으로 딜레이 되는 걸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게 딜레이 항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이게 좀 차이 나긴 하지만 똑같다고 결국 푸는 방법이 완전 똑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미분항으로 우리가 풀 때 한 거랑 이 G 트랜스폼에서 이게 그냥 딜레이 되는 신호에 딜레이 되는 걸로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걸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디퍼런셜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사실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 그래서 G 트랜스폼이 그만큼 유사하다는 거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그래서 IIR 스트럭처에 보면은 다이렉트 폼하고 다이렉트 폼 뭐 이건 뭐 이제 구성하는 거야. 캐스케이드 그다음에 패러렐 뭐 이렇게 있는 패러렐은 무슨 말인지는 알지? 패러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뭐 패러렐 프로세서 해가지고 뭐 동시에 뭔가를 할 때 이렇게 패러렐을 한다고 그러잖아. 캐스케이드는 사실 이거는 이게 병렬 연결이고 이거는 병렬 패러렐은 이게 캐스케이드는 이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캐스케이드라고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요거는 다이렉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야 사실. 지금까지 했던 뭐 다이렉트 폼 그냥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이름을 다이렉트 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는 그걸 직렬로 쭉 연결할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패러렐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병렬로 뭔가 연결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쉬운데 이거 뭐 지금 막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뭔가 뭐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 다이렉트 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xn이 들어가고 이 자꾸 왜 이렇게 다 돼 있네.yn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 요 인풋 파트고 인풋 파트. 그다음에 이거는 피드백 되는 부분. 요렇게 적어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폼이라고 그런다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건 내가 뭐 수업 시간에만 많이 하고 몇번 지난 시간에도 요 했던 거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인풋이 FIR 부분은 뭐 Z-1승, Z-1승이 계속 쭉 나오면서 뭐 B0, B1, B2, BM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YN이 피드백 되는 부분으로 뭐 Z-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뭐 이렇게 나오는 요걸 다이렉트 폼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이렉트 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약간 변경해가지고 뭐 무슨 저기 뭐 캐스케이드 폼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 다이렉트 폼, 캐스케이드 폼 뭐 이렇게 패러럴 폼이 있는데 사실 뭐 패러럴 폼만 알면 되고 캐스케이드 폼하고 이 패러럴 폼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요 정도만 알면 돼. 이걸 내가 뭐 내게 사실 어려워. 이거 변경하는 건 어렵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손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거의 다이렉트 폼을 캐스케이드 폼으로 바꿔라 라고 할 때 이걸 내 손으로 뭔가를 풀어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매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금방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텐데 이걸 좀 배워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리컬시브 폼 파트,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요거는 무빙 에버리지 파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XN이 이렇게 더해지는 파트야. 이게 잘 봐봐 이게. 무빙 에버리지 왜 에버리지라고 하냐면은 이게 더하기가 되잖아.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몇 개 있어야 돼.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 Z의 마이너스 1승, Z 마이너스 1승. 그럼 이것도 Z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딜레이 되는 거, 딜레이 되고 요거는 뭐 요 부분을 보면은 이게 XN이고 요 부분을 보면 뭐가 되는 거야? XN-1이야. 하나 딜레이 됐으니까. 요 부분은 X의 N-2.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 다이렉트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B0만큼 가중치를 주라는 거고 다이렉트 들어오는 거. 지금 N번째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은 B0로 가중치를 주라는 거고 그 이전에 들어온 거 있잖아. 그 이전에 들어온 거. 그 과거에 들어왔던 거. 과거에 들어온 거는 B1만큼 가중치를 주라는 거고 그 이전에 들어왔던 건 어떻게 그게 B2만큼 가중치를 주라는 거야 이게. 이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이걸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하면은 이게 적어봅시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보면은 XN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물리적으로 의미가 뭐냐 이게 B0를 하고 Z-1승 Z-1승에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된다. 뭐 구현하는 건 되는데 B2 뭐 그다음 쭉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B 뭐 M BM이라 나아가 상수가 BM까지 나오네. 그러면 Z-1승이 이게 M개가 돼. M개. 요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럼 요 지점에서 잘 봅시다. 요 지점에서 잘 보면은 요 지점에 잘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걸 만약에 WN이라고 그러면은 WN은 이걸 뭐 아웃풋은 아니니까 그러면 B0에다가 곱하기 XN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B1에다가 X의 N-1 B2에다가 X의 N-2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더하면 어떻게 BM에다가 X의 N-M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사실 해석을 해보면은 이번에 들어오는 거 여기 나오는 시그널은 이번에 들어오는 거 현재 시그널이지 이건 현재 시그널 현재 신호로 들어오는 거 그거는 비제로만큼 가중치를 주라는 거야. 이게 가중치야 사실 이게 가중치를 말하는 거로 가중치를 말하는 거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들어온 거 요건 그 이전이잖아. 그 이전에 들어온 건 B1만큼 가중치를 주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이전이지. 좀 뭐 말이 안 맞는데 하여튼 두 번째 이전이네. 이전에 요 가중치를 주는 거고 요만큼 가중치를 주는 거. M만큼 N번째 이전에는 BM만큼 가중치를 준다. 요 말이야 지금 이 말은. 그 인풋으로 지금 인풋에 대한 거가 되는 거잖아. 인풋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대학교 때는 뭐 정확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뭐 입학할 때 우리가 아니 대학교 입학할 때 그 내신
뭐 수시할 때 보면은 뭐 내신 성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응? 고1 고1 내신 하고 고2 내신 하고 고3 내신 뭐 이걸 다 해서 평균을 내서 뭔가 에버리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럼 이게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3학년 때 주로 하는 거니까 3학년 때 그 보면은 XN 이게 현재의 내신이야. 현재 고3의 내신이야. 그 고3의 내신에 예를 들어서 뭐 40% 하겠다. 0.4를 곱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전 Z-1승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거는 고1, 고3의 내신이고 고3의 내신에 0.4를 곱한 거고 이게 이 지점은 고3 내신을 말하는 거야. 고3 내신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 점은 뭘 말하는 거야? 이 점은 고2 내신을 말하는 거지. 그 이전이니까 작년에 했던 고2 내신에 예를 들어서 뭐 0.3을 곱한다. 뭐 실제로 그렇진 않아. 뭐 이렇게 되진 않은데 뭐 하여튼 여기 지금 예를 두는 거야. 그럼 곱하기에다가 뭐 0.3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점을 나타내는 건 결국은 고1 내신이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어떤 이 가중치를 결국 이 가중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현재에 대해서 내가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과거 1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근데 가중치를 주느냐. 그럼 2년 전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치를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가중치를 주고 뭔가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이게 보통 우리가 에버리지 개념으로 하면은 에버리지 예를 들어서 뭐 x1 x1 x2 x3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에버리지를 구하라 하면은 주로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면은 3분의 1의 x1에다가 3분의 1의 x2 3분의 1의 x3 여기는 이제 똑같이 가중치를 똑같이 주는 거지. 똑같이 가중치를 준 거잖아. 이거 가중치를 똑같이 가중치를 주면은 어떻게 이게 에버리지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면 이제 좀 약간 가중치를 좀 다르게 주긴 하지만은 이게 에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에버리지 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 왜냐하면 이게 또 움직이거든. XN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니까 이걸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이게. 어? 그래서 뭐 요걸 이제 무빙 에버리지 파트.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XN에 대한 그거 인풋에 대한 욕만 되는 거예요. 인풋에 대한 거고. 그러면 리컬시브 파트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YN이 이게 거꾸로 막 계속 오니까 계속 딜레이 돼서 막 오고 뭐 여기도 보면은 딜레이 돼서 오고 이게 뭐 이만큼 물론 이것도 가중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럼 무빙 에버리지를 안 하느냐? 그냥 이름을 그냥 나누는 거야. 그냥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되니까 요걸 이제 리컬시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컬시브 파트.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무빙 에버리지는 우리가 뉴머레이터, 이거 분모를 말하는 거고 분자, 이건 분자 텀이잖아. 분자. 그래서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여기서 뉴머레이터. 이게 분자거든. 그다음 분모가 디노미네이터. 분모 텀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다이렉 폼 1, 2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건 뭐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다음에 캐스케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쭉 시리얼로 연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통과하고 이 두 번째 통과하고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되도록 쭉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걸 캐스케이드가 사실은 작은 폭포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리얼로 계속 연결돼서 폭포가 계속 뭐 이렇게 있었다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작은 폭포들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큰 폭포 뭐 나이아가라 폴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어떤 뭐 설악산 이런 데 가면은 뭐 구정 뭐 7단 폭포 뭐 5단 폭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캐스케이드. 그래서 이거는 HN 이게 H1N 이게 H2N H3N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국 Z로 보시면은 H1Z 곱하기 H2Z 곱하기 H3Z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HZ로 보면은 그게 이제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주로 곱하기로 나타날 때 각각을 곱한다 이렇게 멀티플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프로덕트. 곱하기 계속 뭔가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곱하기 형태로. 뭐 멀티플라이어, 뭐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주로 우리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그럼 패러렐 폼은 이게 이제 HZ가 이제 썸이 되는 거예요. 썸 더하기 이렇게 이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H1n 이렇게 되고 H2n 이렇게 되고 그다음 뭐 H3n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하게 돼. 패러렐 폼. 그래서 뭐 IIR 필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폼 1일 때는 뭐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냐 M하고 N, M은 이제 이 X축 인풋으로 몇 가지까지 딜레이 시킬 거냐 그러니까 탭의 개수라고 그러는데 요 Z-1승 요게 몇 개까지 있느냐 요게 있는데 그 다음에 N은 요쪽 Y쪽 말하는 거 피드백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요게 이제 둘 다 1일 때를 뭐 제일 간단한 거니까 피드백 되는 거 인풋.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중간 단계를 이걸 WN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걸 WN 뭐 이걸 XN하고 YN으로 뭐 다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중간 과정을 이게 WN이라고 WN을 어떻게 한다고? WN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풋으로 들어오는 파트랑 인풋 B0에다가 X0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랑 바로 현재 값이란 과거값 현재값 이제 가중치가 이렇게 붙는 거지. 이렇게 XN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N 요게 YN이니까 Y니까 딜레이 시키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요게 Y에 n-1이 된다고. 딜레이 됐으니까. 그 이전 과거를 말해요. 이전 과거. 이전에 어떤 아웃풋을 말하는 거야. 그 아웃풋에 따라서 어떻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마이너스 A1이라는 가중치를 줘서 여기 보면은 YN은 요 지점에서 잘 보세요. 요 지점에 잘 보면은 이게 YN이잖아. YN은 똑같잖아. YN은 어떻게 된다고? XN에다가 더하기 뭐였다고? YN-1을 마이너스 A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YN은 사실 요 지점에서 보면은 요 지점 YN은 어떻게 된다고? WN에다가 마이너스 A1 곱하기 Y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이쪽에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걸 요 부분을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변한다. WN 표시가 되고 구현이 가능하고 그 M하고 N이 1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이거는 1일 때를 나타내는 거 요거는 이제 M하고 N이 몇일 때야 이게 M하고 N이 이게 2일 때는 2일 때 그러니까 탭이 두 개일 때 이것도 두 개고 이것도 두 개. 물론 이거 M하고 N이 달라질 수도 있어. X를 딜레이 시키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두 개의 과거까지 했는데 뭐 이거는 10개까지 하고 피드백은 뭐 두 개가면 할 수 있어. 뭐 그거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똑같이 하는데 실제로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 이거. 그래서 YN이 지금 보면은 B0XN에다가 플러스 B1XN-1 이렇게 되고 더하기 B2에 XN-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A1 뭐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이제 구현하는 건 이제 다 할 수 있겠지. 뭐 워낙 쉬우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이제 H1A, H2Z 이렇게 했거든. 그럼 이걸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걸 다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계속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까 보면은 XN이 들어와서 뭐 이게 인풋으로 딜레이 되는 파트 요 파트 인풋으로 딜레이 되는 파트랑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이제 피드백 되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Z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되는 거 여기서 피드백 되는 부분 Z-1승 이 부분 뭐 이거 쭉 들어가는 거잖아. 뭐 이게 뭐 A에 뭐 1, 뭐 B에 1, 뭐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쭉 나가는데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걸 자세히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X1이 이걸 이제 타임 도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H1N이라고 H2N 이렇게 보면 이걸 캐스케이드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게 시리얼로.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이거 결국yn이라는 건 뭐냐면 xn이 y h1n을 통과하고 그럼 요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xn에다가 컨볼루션의 h1n 요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또 표시하면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h2n 그러니까 xn에다가 컨볼루션의 h1n 컨볼루션 h2n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냥 이거 워낙 기본적인 거라서 이 다이렉트 폼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그 G 트랜스폼 해주면 YZ는 요거는 어떻게 돼? XZ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잖아. 곱하기 H1Z에다가 곱하기 이걸 또 H2Z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H1Z는 그냥 이게 그대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B0고 그러니까 B0 플러스 B1의 Z 마이너스 1승 B2의 Z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H2Z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분의 분자 1분의 1 플러스 A1의 Z 마이너스 1승 A2의 Z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간다고 이렇게. 꾸인 거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H1Z를 두 개를 합해서 곱해보면 이걸 두 개를 합해서 곱해보면은 결국은 HZ가 나오는데 HZ라는 건 그리고 이게 인풋에 의해서 되는 거 B0, B1, 2 이렇게 쭉 계속 더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플러스 A1의 Z 마이너스 1승 A2의 Z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A1이라 해서 이거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 A1이니까 이거하고 동시에 하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이것도 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요렇게 돼야 되네. 이게 미안 이거 좀 내가 좀 이게 다 마이너스로 돼야 되네. 1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요렇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의 노테이션을 내가 그대로 따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했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 HZ는. 소리. 여기서는 플러스가 돼야 돼 이거. 이거 플러스 돼야 돼 이거 들어가는 거랑 이거 다 플러스 돼야 돼. 그래 플러스 돼야지 요게 마이너스 이게 이 플러스 돼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 다음 시간 또 막 내가 또 고칠 뻔했네. 요거 주의해야 돼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이렉트 폼으로 하면은yn이 썸의 m이 0부터 캐피탈 n까지 bm의 x m-m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면은 요쪽 파트가 그 인풋 파트지 인풋. 요쪽 파트가 이게 피드백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z 마이너스 승 이렇게 요거는 이런 마이너스가 다 붙어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다 마이너스 빠졌네 이거 마이너스 이거 다 붙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걸 이제 이게 이 파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H1, H2 이렇게 생각하면 H1N, H2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필터니까 요거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똑같잖아 이거 수식으로 생각하면 XN하고 H2N, H1N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고 이걸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컨볼루션 한다고 생각하면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 되는 부분이 먼저 와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약간 좀 그러면 헷갈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식어로만 보면은 H1N이라고 하고 H2N 요 자리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 컨볼루션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요렇게 있어야지 이 YN이 이게 피드백 되는 부분이 요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이걸 바꿔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걸 바꾸는 걸 우리가 다이렉트 폼 2라고 그래, 이게. 다이렉트 폼 2. 그러니까 요 자리하고 요거하고 요걸 자리를 바꾼다고 이걸 자리를.
이걸 바로 꾸면은 이걸 다이렉트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 다이렉트 폼 1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이렉트 폼 2라고 하는 건 왜 바꾸냐 하면은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Z-1승에 한 번만 써도 되거든. 두 번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고. 뭐 그래서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바꾼 거야 이게. 그 H2Z 요거로 H1Z 요거 바꾼 거지 인풋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해 이게. 왜냐하면 아까는 분명히 요 앞에서는 H1에 이게 X1에 이게 인풋으로 가고 다이렉트 아니 B0로 바로 현재의 값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딜레이 된 거, 두 번 딜레이 된 거 요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YN에 대해서 이게 뭐 피드백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아니 XN이 들어오자마자 피드백 되는 것 같아 이게. 피드백 되는 것 같잖아 이게 인풋이 피드백 되는 거고 이거 뭐 인풋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게 저기 뭐 또 막 이게 B0로 이렇게 되고 B1, B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것 같거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다를 것 같아 이게. 응?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해를 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탭이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Z-1, Z- B0, B1, B2 있고 요걸 이제 피드백 되는 부분 YN이고 둘 다 피드백 되는 부분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 뭐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바꾸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잘못 그렸네. 이걸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잠깐만 내 전화가 왔어. 끊어버리고 올게요. 쏘리.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자리를 바꾼다고 이걸 B0, B1 이걸 Z-1승, Z-1승 B2 이렇게 해서 YN으로 하면은 이 두 개가 다를 것 같아. 1번하고 2번하고 구현하면 전혀 다를 것 같아. 일단 1번은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게 뭐 인풋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피드백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갑자기 아웃풋을 피드백 하는 것도 아니야. 이 인풋을 피드백 하는 거라고. 응? 인풋을 피드백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게. 이상하다고. 인풋을 피드백하고 이거는 이거 보면은 요거만 보면은 인풋을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피드백한 부분, 인풋을 피드백한 부분을 그냥 뭐 또 이 에버리징 하는 효과가 있다고. 좀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이 부분이. 이건 직관적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직관적인데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H1N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해하기 쉬워. H1N 이걸 H2N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H2N 이거 H1N으로 생각하면은 거꾸로 해도 되거든. 컨볼루션은 어차피 거꾸로 해도 되니까 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고. 여기서 막 XN을 이거 보면은 이거 자체로 보면은 XN을 막 피드백 시키고 피드백 되는 거잖아. 이게 XN이 피드백 되는 것처럼 이게 보여. 이게 인풋이 들어가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그다음에 피드백 된 걸 또 다시 막 이렇게 막 에버리지로 한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H1N이라고 이걸 H2N이라고 생각하면 H2N, H1N 거꾸로 해도 괜찮거든. 컨볼루션은 어차피 거꾸로 해도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걸 거꾸로 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좋으냐? 뭐 좋은 게 있어야 이게 바꿀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Z1N이 여기도 있고 Z1이 여기 있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 지점이 이 지점이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같은 지점이라고. 이게 뭐 그림으로 보니까 모양으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지점이라고 이게 같은 지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두고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하면 이걸 합하면은 합하면
합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밑에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Z-1은 요 딜레이를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각각 두 개씩 썼잖아, 이게. 응? 2차이기 때문에 두 개씩 썼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요런 이제 2.2이기 때문에 다이렉폼 2가 쓰긴 쓰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게 뭐 무슨 대단히 뭐 무슨 필터 이거 아니면 뭐 안 되고 하는, 그리고 뭐 Z-1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중요하고 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야. 이 B0, B1, B2, 뭐 A1, A2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 이거 탭 개수 Z-1을 얼마나 쓰느냐 이거 뭐 무슨 100만 개 쓰는 것도 아니고 필터가 그렇게까지 안 쓰거든.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 개수가. 뭐 물론 좀 더 간단하게 되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요렇게 거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요게 다이렉트 폼 2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또 다이렉트 폼 2도 또 뭐 보면 노멀이 있고 뭐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뭐 요거는 진짜 할 필요 없고, 노멀은 요 자체를 거꾸로 했다는 거. 요 파트랑 요 파트랑 요 파트를 이제 이거 바꾸면은 다이렉트 폼 1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서로 위치를 바꾸면. 다이렉트 폼 1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고, 그다음 뭐 매트릭 임플멘테이션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해봅시다. 이거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뭐 요거는 뭐 일단 필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 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HZ를 구한 게 요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HZ 요렇게 구했잖아. 이거 분모 분자 이거 다 때리 넣어가지고 그냥 B0, B1, B0, B1, BM까지 했었고, 이거는 A1, AN까지 이렇게 했어서, 그러니까 각각 분자 텀에 다 넣고, 이게 분자 텀에는 인풋에 대한 것들 다 넣은 거고, 인풋. 분모 텀은 어떻게 아웃풋에 대한 거, 아웃풋에 피드백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다 넣어서 이걸 계산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Z 여기 신호가 진짜 이걸 구현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할 때 잘 보면은 여기서 이게 딜레이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 뭐 물론 그 이전 이제 이게 뭐 실제로 들어갈 때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탭이 개수가 뭐 이게 너무 많아져. 이게 이 밑으로만 이렇게 쭉 개수 탭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구현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 아마 그 디지털 공학 할 때 보면은 팬 인, 팬 아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웃풋이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웃풋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 이게. 어? 이게 너무 막 이게 딜레이가 너무 많이 생기다든지 Z-1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한 시그널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구현상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그냥 뭐 숫자를 대입한다든지 매트릭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필터를 구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요즘은 사실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걸, 요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부모 분자로 이렇게 하나로 이게 쭉 계속해서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곱셈으로 어떤 거에 곱셈,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렇게 나타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잘 봐봐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뭐 좀 또 적절한 얘가 여기 또 없네 또. 하여튼 그래서 이게 m 개까지 나가야 되는데 n 개까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적절하게 두 개씩 끊어가지고 두 개씩 끊어서 이제 두 개씩 끊어가지고 이게 2차까지만 나오는 거죠. 이 두 차를 끊어서 이게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HZ에 곱하기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HZ가 곱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H1Z를 통과하고 어떤 게 들어가서 XZ가 들어가고, H1Z 통과하고 H2Z 이렇게 되는 거잖아. H3Z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Y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곱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다 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HZ는 결국 HZ는 H1Z 곱하기 H2Z 곱하기 H3Z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곱하기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리얼로 계속 쭉 연결하면 된다고. 직렬 연결처럼. 그러니까 이게 H1N으로 되겠지. 이게 이 N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H1N 표시하고 H2N, H3 이렇게 그러니까 2차로 이렇게 쭉 계속 N개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N개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딱 두 개씩 끊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때마다 뭐 좀 약간 달라져야 돼 상수가.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두 개씩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스케이드 폼인데 이게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두 개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다이렉트 폼 2로 되어 있네. 다이렉트 폼 2. 이게 지금 Z-1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Z-1승이야. 마이너스 1승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이렉트 폼 2라고. 다이렉트 폼 2의 형태를 지금 캐스케이드로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시리얼로. 그러면 요거 통과하고 H1N 통과하고 H2N, H2Z 통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곱하기가 되는 형태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바꾸는 거는 뭐 그 개념상이니까. 문제는 이제 이 상수들을 다 결정해야 되는데 이 상수를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 이거. 나도 못해. 뭐 이거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다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원래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B0하고 여기 E0, B0, B1 우리가 이거는 직관적이잖아. A1, AN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BK, BK2, 뭐 AK1, AK2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이게 어떤 그 공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고 이게 BK1, BK2, AK1, AK2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끊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 바이 코드 섹션 스트럭처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걸 바꾸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아웃풋이 지금 피드백 되는 부분이 몇 차까지 갔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네. 4차 필터야. 그 다음에 XN도 보면은 XN 자기 거 이 인풋에 들어오는 거 1차, 2차, 3차, 4차 이 4차 필터네 이게. 그러니까 다이렉트 폼 2로 만약에 이걸 구현을 한다면은 이게 4차로 쭉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해서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이걸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거 가져가야 돼서 이거 좀 카피한 거야.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뭐 그냥 뭐 YN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16N 요게 YN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16분의 1로 다 나눠져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16분의 YN은 16분의 1에 XN 마이너스 16분의 3에 XN 마이너스 1 플러스 16분의 11에 X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분의 27에 XN-3 플러스 16분의 18에 XN-4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또 마이너스 16분의 10이니까 16분의 12 Y에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2 Y에 N-2 마이너스 16분의 4 아니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4 Y에 N-3 그 다음 플러스 16분의 1에 y의 n-4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다이렉트 폼 1으로 구현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xn이 들어가고 n이 들어가고 딜레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항 xn은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요게 이제 16분의 1 여기 들어가 있네. 16분의 1. 그다음에 이거 뭐 z-1승 다 각각 z-1승 z-1승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3 16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6분의 11 그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27 그다음에 16분의 8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피드백 되는 부분이 이게 n이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고 z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6분의 이게 이제 이게 들어와야지. 마이너스 16분의 12 그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2 그다음에 16분의 4 16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이렉트 폼 1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고 뭐 다이렉트 폼 2는 쉽지. 이 두 개를 바꾸면 되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이게 다이렉트 폼 1이고 원이 되는 거고 다이렉트 폼 2는 뭐 이거 자리 바꾸면 되는 거. 그럼 이걸 캐스케이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건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걸 캐스케이드로 바꾸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이렉트를 캐스케이드로 바꿔라. 2가 이거 바꿔라 이 말이야. 그래서 B0가 이거는 이제 이 상수고 이렇게 되고 뭐 A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16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구해줘 이걸 구해준다고 B0에 0.6 25 뭐 이렇게 구해주고 B에다가 A에다가 뭐 이렇게 다 구해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0 요거랑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필터를 만들고 두 번째 요거하고를 만들어서 두 번째 캐스케이드 요걸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 이게. 그러니까 0.625 요게 여기 0.625 이게 이 값을 말하는 거야 이 중간에 이 상수를 곱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1 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잖아. 1 0 마이너스 9 1 0 이거는 1 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9 1 0 9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A가 분모 들어가는 거다. 1 0.5 이렇게 되거든. 1 0.5 그러니까 이게 1은 뭐 그대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잖아요. 1 마이너스 3 2 이게 다이렉트 폼 2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가 1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12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1 0.25 0.12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나 뭐나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요렇게 구현하나 같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구현하나 다이렉트 폼 1으로 이렇게 구현하나 아니면 여기 교과서 하듯이 이게 강의 자료에 있듯이 17페이지에 나오는 이렇게 구현하나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야. 같다고. 근데 뭐 일단 이걸로 하려면은 이 구현하려면 사실 이 상수들을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손으로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 다이렉트 폼 2 캐스라는 거요 매트랩에서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뭐 하여튼 이게 시간이 다 됐네. 뭐 질문이 있나 질문?